최근 발표되는 선물 창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가능한 재고량이 약 1억 온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시장의 공식적인 분위기는 매우 차분해 보이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은 시장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구조적 긴장감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만 훑어보는 사람들은 결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차트의 등락에만 집중하는 동안 시장의 이면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인 은의 이동과 소유권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은을 보유하고 있거나 은과 관련된 선물 계약, 채굴 기업 주식 또는 상장 지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다가올 몇 주간의 시장 움직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은이라는 자산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하부 구조, 즉 시장의 배관 시스템이 빡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멸망한다는 종말론적인 경고가 아니며 거래소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음모론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형성된 시장의 설정값이 매우 이례적이며 다가오는 캘린더의 일정들이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재고량에 대해 논쟁할 때 창고에 은이 충분히 쌓여 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곤 합니다.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의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이 즉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스템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식당 메뉴판을 읽고 음식이 이미 당신의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소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금속은 적격 재고인 엘리저블과 등록 재고인 레지스터드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시장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적격 재고인 엘리저블은 거래소의 순도와 무게 규격을 충족하고 승인된 보관소에 안전하게 안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존하는 금속이며 실제 바 형태를 갖추고 있고 고유한 일련 번호가 부여된 진짜 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적격 재고가 자동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보안 창고 시설에 개인 소유의 금고가 있고 우리는 그 금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는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즉, 적격 재고는 누군가의 사유재산이며 소유자가 판매 의사가 없거나 선물 계약의 인도를 위해 내놓지 않는 이상 그것은 시장의 유동성과는 무관한 잠겨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반면에 등록 재고인 레지스터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등록 재고는 적격 재고 중에서 창고 증권인 워런트가 발행된 상태의 은을 말합니다. 워런트는 시스템상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선물 거래 프로세스를 통해 즉시 인도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선물 계약 만기일에 현물 인도를 요구했을 때 실제로 꺼내줄 수 있는 물량은 오직 이 등록 재고라는 풀 안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거대한 전체 재고 수치를 흔들며 안심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반문해야 합니다. 저 전체 숫자 중에서 실제로 등록된 물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소유자에게 사정하지 않고도 인도 창구를 통해 즉시 이동할 수 있는 물량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의 창고 업데이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등록 재고의 규모는 약 1억 온스 남짓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스냅샷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내일이라도 당장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분석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현재 열려있는 선물 계약의 총수인 미결제 약정을 보고 마치 모든 계약 보유자가 만기일에 지게차를 끌고 와서 은을 달라고 요구할 것처럼 극적인 계산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물 포지션은 만기 전에 청산되거나 다음 월물로 이월되는 롤오버 과정을 거치며 상당 부분은 해지 거래이거나 차익 거래를 위한 스프레드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현물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충분히 많은 소수가 동시에 현물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등록 재고가 얇아지고 있고 실물 은을 빌리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월 27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날은 3월물은 계약의 첫 번째 통지일, 즉 퍼스트 노티스 데이입니다. 첫 번째 통지일은 시장의 게임 규칙이 단순히 종이 위에서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것을 거래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실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매수자들은 실제로 은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도 메커니즘이 이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은 인도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물량을 즉시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호텔에 비유하자면 1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호텔의 멋진 로비와 웹사이트 예약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통지일은 실제로 투숙객들이 프론트 데스크에 나타나 체크인을 요구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실제로 나타난 손님에게 방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호텔의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3월은 은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인도가 많이 일어나는 주요 거래월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시장 분석가들의 레이더에 붉은 경고등처럼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3월물 포지션의 규모는 상당히 크며 비록 그중 일부만이 현물 인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얇은 등록 재고를 의미 있게 잠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모든 재고가 바닥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거래소가 내일 당장 파산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등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실물 접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인도 기간으로 진입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감소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인 자금 흐름 때문입니다. 지난 일정 기간 동안의 볼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꾸준하게 금속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매일의 수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출은 가설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은을 인출하고 있으며 최근의 속도로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분의 300만 온스가량의 은이 시스템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창고는 배수구만 있는 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공항과 더 비슷합니다. 어떤 주에는 출발이 많고 도착이 적어서 공항이 비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도착이 급증하여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금속을 다시 창고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유인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금속이 창고로 다시 유입되는 것은 마법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스프레드, 프리미엄, 이자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입니다. 가격 차이가 충분히 매력적이거나 보관 비용보다 대여 수익이 높을 때 숨겨져 있던 은은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의 신호입니다. 시장의 내부 배관이라 할 수 있는 차입 시장, 즉 리스레이트 시장에서 감지되는 신호는 풍요가 아니라 긴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물 금속을 단기간 빌리는 비용인 리스레이트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여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높은 한 자리 수 영역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지루한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는 매우 낮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금리가 뛴다는 것은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금속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금리 상승이 곧 재고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일시적인 결제 불일치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캘린더의 압박, 낮은 등록 재고, 지속적인 인출, 그리고 높아진 차입 비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겹쳐서 보면 우리는 결코 평온하지 않은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월 27일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3월물은 계약의 첫 번째 통지일은 그동안 모니터 화면 속에서 깜빡이던 디지털 숫자가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환되어야 하는 물리적 현실의 문턱입니다.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곳이지만 첫 번째 통지일이 도래하면 그 불확실성은 확정된 의무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페이퍼 트레이딩의 영역이 끝나고 누가 실제로 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호텔의 비유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호텔의 예약 장부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객실 수보다 훨씬 많은 예약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숙객은 실제로 체크인하지 않고 예약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이라는 특정한 시기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리는 성수기와 같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투숙객이 실제로 프론트 데스크에 나타나 방 열쇠를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만약 호텔이 오버부킹된 상태에서 실제 방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호텔 전체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신용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현재 시장의 우려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물 포지션은 여전히 상당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포지션 보유자들 중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이 나는 현금 정산이나 롤오버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실물 은을 원한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등록 재고의 얇은 완충막을 순식간에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는 비상용 완충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적격 재고를 등록 재고로 전환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긴급하게 금속을 공수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응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연과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배송 창구가 열리는 그 순간 등록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수요가 급증한다면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닉은 항상 나쁜 가격 책정을 유발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거래소가 내일 당장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인도 기간이라는 좁은 병목 구간을 통과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내 은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매도자는 어디서 은을 구해와야 하나? 라고 당황하기 시작할 때 시장의 변동성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3월이라는 시기가 갖는 계절적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 시장에는 거래량이 적은 달과 많은 달이 존재하는데 3월은 전통적으로 거래와 인도가 활발한 메이저 월입니다. 이는 곧 기관 투자자들과 산업계 수요자들의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태양광 패널 제조와 같은 산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경을 고려할 때 이번 3월물 만기는 단순한 투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물량 확보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공급의 중단입니다.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 그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실물을 확보하려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비탄력적인 수요는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우리는 신뢰성 이벤트라고 불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 시장의 가격과 실제 현물 시장의 거래 가격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선물 가격은 여전히 스크린 위에서 특정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 은을 구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때는 그 가격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주지 않으면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금 시장이나 다른 원자재 시장에서 이러한 전조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인도 지점에서의 가격이 다른 지역과 크게 달라지거나 현물 확보를 위한 대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지리적 요인 또한 이 복잡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은은 엑셀 시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금속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금고, 재련소, 트럭, 그리고 세관 창고에 흩어져 있습니다. 뉴욕의 창고에 재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런던이나 상하이의 은이 순식간에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바 형태, 순도 인증, 운송 보험, 그리고 통관 절차라는 물리적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격 책정이 서구권 선물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프리미엄이 확대되었다가 축소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선물 시장은 본질적으로 인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적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시스템은 평소에 아주 적은 양의 실물 재고만으로도 수조 원 규모의 거래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구조는 모두가 동시에 문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2월 27일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현재의 얇은 재고 수준은 그 충격을 흡수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병목 현상이 아닌지 더 깊은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이라는 자산이 가진 이중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은은 화폐적 성격을 가진 귀금속인 동시에 현대 산업의 필수 혈액인 산업용 금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은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단순히 트레이더들의 변덕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 변화와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고에서 은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단순히 트레이더들의 변덕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 변화와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관찰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주요 금속 거래소의 은 재고는 명백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수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런던 금시장 연합회와 코맥스 창고의 총 재고량은 지난 2년여 동안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수치 감소가 아니라 그 속도와 지속성입니다. 하루 평균 약 4분의 300만 온스라는 엄청난 양의 은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대규모로 실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은을 매집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적 재고와 비가시적 재고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래소 창고에 있는 은은 전 세계 은 재고의 일부일 뿐이며 누구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재고입니다. 반면 민간 금고나 개인 투자자 그리고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은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가시적 재고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가시적 영역에 있던 이 비가시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투명하고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 시스템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 자산을 보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의 기저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깔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숫자로만 존재하는 종이 은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실물 은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유출은 단순히 투자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산업계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은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적 비축을 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망 붕괴를 경험했던 기업들은 적시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원자재를 확보해두는 just in case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수를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고 재고의 감소는 시장의 완충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풍부한 재고가 완충 작용을 하여 가격 급등을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고가 얇아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등록 재고의 감소는 선물 시장의 인도 불이행 리스크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약 숏 포지션 보유자들이 만기 일에 실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숏 스퀴즈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는 충분한 은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은의 총량은 여전히 막대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용성입니다. 내 집 금고에 있는 은반지가 당장 런던의 거래소 창고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은이 시장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제 과정과 운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총량은 충분할지 몰라도 당장 거래 가능한 형태의 은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